네, 떠드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이재명이 최상목 협박한 거 있지 않습니까? 몸조심해라 이런 협박. 그게 관해서 법에 저촉을 받는다는 건데, 어떤 분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조문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제목이 이겁니다. 대통령 대행에게 체포 협박을 가한 경우 적용되는 형법상 범죄. 형법 제283조.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성립. 단순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2.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 대통령은 공무원이므로 협박으로 직무수행을 방해하려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됨.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중요한 거 요거 3인데요. 3. 내란 선동죄. 형법 제87조 또는 내란 예비 음모죄. 형법 제90조. 협박이 단순한 위협을 넘어 대통령을 체포하여 국가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있다면 내란 관련 죄가 적용될 수 있음. 내란 선동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내란 예비 음모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짐. 자, 이렇게 어떤 분이 법 조문을 들어서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인데, 공무집행방해죄, 이게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죠. 요거는 5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지금 국가 원수 대행이잖아요. 대행의 대행이지만 최상목은 지금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 대행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준하는 거죠. 그 사람을 무너뜨려서 대통령을 이 권한 대행을 체포해서 국가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의도. 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의도로 볼 수 있냐면, 자기가 지금 26일 결정적인 재판을 앞두고 있잖아요. 첫째, 그 재판에서 실형이 떨어지면은 앞으로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당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못 나가는 거를 넘어서서 감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감옥 안 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 대행을 무너뜨리려는 의도. 요게 내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그거죠. 두 번째, 단순히 최상목만 협박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헌재에 대한 협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목에 대한 협박을 하면서 헌재 재판관 너희들도 잘 들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재에서 탄핵을 시켜라. 이런 협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위협을 넘어서 내란 선동죄가 되는 거다 이거죠. 사람들, 개딸들이라든가 민주당 좌파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최상목을 체포하라 이런 거거든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하면서 몸조심하라는 협박과 함께 체포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국가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내란 관련 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내란 선동죄는 5년 이하가 아니라 5년 이상, 그리고 내란 예비 음모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법조인이 아니니까 이런 건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한 협박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요, 모스탄이 한국에서 연설한 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떤 분이 정리를 해줬습니다. 포인트를. 모스탄은 트럼프의 측근 중에 측근이고요. 트럼프 일기 때 미국 국제형사법 대사였습니다. 국제형사법 대사는 뭐냐면 미국의 예를 들어 중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랄지 CIA 국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의 법적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리죠. 트럼프 일기 때 한 사람인데, 모스탄 한국계죠. 미국인인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지금 활동을 연설도 하고 그런데, 이건 지금 윤 대통령 구하러 왔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합니다. 하필이면 이 시기에 와서 그런 활동을 했을까? 그리고 이분이 이제 트럼프가 보낸 거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헌재 재판관 8명에게 보내는 사인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죠. 근데 주옥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어떤 분이 모스탄의 그 내용을, 연설 내용을 포인트별로 요약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한국 좌파는 윤 대통령 탄핵을 후회할지도 모른다. 따옴표를 달았는데, 이건 이제 모스탄이 얘기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포인트를 줬는데 그걸 그대로 했습니다. 지금 9가지 포인트를 줬네요. 첫째부터 쭉 읽어드립니다. 불법 탄핵으로 한국 보수 지지 폭발적 증가. 전국 대규모 보수 집회에서 줄 탄핵에 국민 분노. 윤 탄핵 시 보수 결집, 재집권 가능성 높아. 이재명 북한 불법 자금 제공으로 미국 UN 제재 위험. 좌파 진영 한국을 북한 정권에 넘겨줄 수도.
북한 공산당 패권에 번영한 한국 희생될 수도, 윤 탄핵 법적 근거 없어 전 세계에 비난할 수도, 윤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계엄으로 좌파 위협 알려, 좌파 진영 무리수 탓에 결국 패배할 것. 그리고 마지막에 요걸 또 달아놨네요. 최선의 전략은 지금이라도 무리한 대통령 탄핵 시도에서 물러나는 것. 대통령 탄핵 시도를 중단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다, 이런 얘기인데, 문영배가 요 전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입을 닫고 그다음에 평의 회의할 때도 큰 소리를 안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기자의 그 취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처음에는 문영배가 윤 대통령을 어떻게 빨리 탄핵시키려고 아주 헌법재판소 재판의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갔잖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응장원의 메모가 오염되네. 근데 곽종근의 인술이 오염됐네. 이거 두 개 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야, 분위기가 이상하다. 헌재 앞에 이거 뭐 단식하고 지금 2030 젊은 투사들 모이는 게 심상치 않고 여론 지지율도 심상치 않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석방되네. 어이구 야야야. 그런데 모스탄 같은 트럼프의 오른팔 왼팔 이런 사람이 모스탄뿐이 아닙니까? 고든창서부터 매슐랩 뭐 스티브 배넌 이런 사람들이 윤 대통령을 만나고 가고 때로는 미국에서 원격 지원을 하는데 이게 심상치 않다. 그리고 미국의 VOA에서 계속 신호가 나오는데 탄핵 이거 또는 기각 안 하면 우리는 미국은 한국과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사인이 VOA에서 계속 나오면서 최근엔 또 뭐가 나왔습니까? 미국 에너지부에서 한국을 위험국가 그렇게 분류했잖아요. 야 이게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 모스탄이 얘기하는 최선의 전략은 지금이라도 대통령 탄핵 시도에서 물러나는 거다. 탄핵 시도 중단하는 거다. 이거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입을 닫아야겠다. 그리고 각하 의견으로 주심이 몰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주심이 탄핵 주심이 우리 8대0으로 각하로 갑시다 그랬더니 3명은 비판했습니다. 3명은 말을 안 들었어요.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이렇게 3명은 말을 안 듣고 지금 버티고 있다는데 8대0 각하 의견에 문영배는 반대 안 하고 입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8대0 각하 쪽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는 얘기죠. 문영배는 특히요. 문영배 장례식을 막 치르고 그래요. 그 헌법재판소 앞에서. 그 다음에 문영배 집 앞에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요새 자 종을 땡땡 치면서 저도 방송했었죠. 용석이하고 강용석하고도 같이 방송하고 땡땡 치면서 그 읊조리는 거 있습니다. 그러지 문영배에 대해서 비판이 많지. 그러니까 이거 인용했다가 내가 죽는 날이구나. 한국에서 못 살겠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입을 닫고 급기야 헌재 이 사건 탄핵 사건의 주심이 8대0 각하로 가자는 데 대해서도 입 닫고 그냥 입 닫는 데는 건 뭐예요? 동조한다는 거예요. 반대는 3명밖에 없대잖아요. 8대0 각하 의견에. 자 대세는 기울어졌는데 살 길을 찾아서 기울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민주당에서도 다 알고 이재명이 알고 급해지니까 최상목을 향해서 몸조심해라. 그 다음에 자기 지지자들을 향해서 현행 보이니까 체포가 가능하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협박을 한 거는 내란 선동죄 현행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오히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어떤 분이 올려준 걸 제가 이제 떠평에서 읽었는데 권성동도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검사 출신이잖아요. 법적 조치 고려한다는 게 나왔어요. 이게 내란 선동죄 현행범이다 이거. 국가원수. 이거 권한대행도 국가원수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현행 체포하라, 몸조심하라, 협박을 넘어서 뒤집어 엎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개딸들 동원해서 현행 체포하라는 거는. 자 이게 내란죄로 될 수 있다는 거죠. 불법 테러 선동을 한 내란죄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재명이 이제 급해가지고 며칠 전에는 암살 자작극을 하더니 나경원 의원이 그대로 정리했잖아요. 권총 암살 그거 얘기는 자작극이다. 그랬더니 민주당은 고발한다 어쩐다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나경원 의원이 판사 출신이에요. 제대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야 이렇게 정치는 생물이라더니 정치가 아니라 판결도 생물이네. 판결도 이거 1, 2주 만에 이렇게 달라지나?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걸 뒤집으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데 암살 이거를 가짜뉴스를 퍼뜨리더니 그 다음에는 드디어 최상목을 체포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도 안 통하니까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재명을. 왜? 이재명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일생이 있잖아요. 일생이. 형수한테 그런 욕을 그 찌재명 별명이 붙게끔 그런 욕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이재명 말고 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공천을 싸그리 다 학살을 하고 친명만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재명 말고 또 있겠어요? 그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 주변에 웬 조폭이 그렇게 드글드글대. 무슨 파 조폭들이. 그리고요, 지금 대권 주자라는 사람이 범죄 행위가 몇 개입니까? 재판을 몇 개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주변에 몇 사람이 죽어나가 자빠졌어요. 7명이 죽어나가 자빠졌잖아요, 주변에. 그리고 그냥 새빨간 거짓말을 어제 한 말 오늘 저녁에 다르고 오늘 아침에 한 말 저녁에 다르고 이런 걸 지금까지 너무 많이 보여줬잖아요. 이런 이재명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시, 국가기관에서 해야죠. CCTV, 당의 CCTV 잘 작동하고 있겠죠. 대표실, 그다음 복도 잘 작동하세요. 그다음에 집 앞, 어떻게 저 생각 같아서는 집 안에도 좀 CCTV 잘 집 안에 해놨으면 좋겠는데 그건 법적으로 뭐 그렇게 강요는 안 되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뭐 어떻게 말 못하죠. 그러나 최소한 CCTV가 설치될 수 있는, 법적으로 될 수 있는 데는 촘촘히 해놔야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매 눈을 뜨고 이재명 주변을 감시해야 됩니다. 상대가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당해서 재판 연기를 꿈꿀 수도 있고요. 상대가 아닌 본인이 무슨 일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안 합니다. 그런 위험 인물이다 이거예요.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매 눈으로 감시하고 여차하면 바로 앰뷸런스, 바로 조치, 그리고 바로 조사, 바로 그냥 뭐 말로 뭐 그냥 대충 뭐 이게 아니라 대충 상처 이렇게 해서 무슨 뭐 지난번 피습처럼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아니야 바로 현장 검증. 그때 무슨 옷이 뭐 피 흘린 옷이 뭐 한참 나중에 찾았잖아요. 그리고 그 현장은 문 청소해 버렸잖아요. 안 돼. 바로 현장 검증에 들어가고 사진 찍어야 되고 과학 수사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요, 안 벌어져야 되겠죠.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편안한 가운데 일상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그래야죠. 그런데 다 한 건 왜 그러냐 이거죠. 제 느낌만 쌓을까요? 협박까지 하네 이제 체포하라고.